네, 안녕하세요. 리액트에서 불필요한 웹소켓 재연결을 줄이는 방법을 발표하게 된 최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희 마우스 좀 치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커서가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플립스터라는 코인 거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플립스터라는 프로젝트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웹소켓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소켓이라는 기술이 무엇이냐면요, 요청 응답의 쌍으로 한 차례 정보를 교환하는 HTTP API랑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동안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웹소켓 연결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구독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 연결 및 주제 구독의 수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래소에서 웹소켓을 통해서 오가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웹소켓 연결이 시작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시세 정보를 구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는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 시세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중간에 잔고 정보를 구독할래? 라는 메시지를 서버에 보낼 수 있고, 서버는 그럼 이제 원래 보내던 시세 정보와 함께 잔고 정보를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시세 정보 구독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그 내려주던 시세 정보는 멈추고 그 앞서 구독을 시작한 잔고 정보를 계속 내려주다가,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잔고 정보 구독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클라이언트가 구독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서버는 웹소켓 연결은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웹소켓에서 정보를 내려주지 않는 상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웹소켓 그 프로토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에는 크게 시세 정보를 보여주는 상점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정보와 잔고 정보를 보여주는 거래 페이지, 그리고 거래 페이지처럼 잔고 정보를 똑같이 보여주는 지갑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는 더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페이지별로 그 바라보는 리소스들의 의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제 상점 페이지에서는 시세 영역을 그러니까 시세 영역 화면이 있고, 이 시세 영역 화면에서는 시세 정보라는 그 리소스를 웹소켓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페이지와 지갑 페이지를 보시면 잔고 정보라는 똑같은 정보를 그 주문 영역과 잔고 영역에서 공유해서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의 기존 코드에서 이거를 웹소켓을 어떻게 정보를 구독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냐면, 이제 그 리액트의 훅을 사용해서 각 리소스를 구독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웹소켓 구독을 시작하고 싶으면 use 웹소켓이라는 훅을 사용하고, 시세 정보를 구독하고 싶으면 use 시세라는 훅을 사용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확인해 보면 각 상점 페이지, 거래 페이지, 지갑 페이지에서는 이제 웹소켓을 유즈를 하고, 그 페이지 안에 각 영역에서 사용할 정보들을 또 유즈해가지고 구독을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훅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코드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웹소켓의 연결과 정리를 담당하는 곳과 웹소켓의 상태를 사용하는 곳이 달라서 같은 감신사 간의 코로케이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다시 아까 그 의존성 그래프로 돌아와 보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화면인데요. 여기서 그 상점 페이지랑 거래 페이지랑 지갑 페이지, 이 페이지 단위에서는 사실 웹소켓을 구독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곳은 그 페이지의 하위 컴포넌트인 시세 영역, 차트 영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세 영역이 그 시세 정보를 바라보고, 이 시세 정보가 웹소켓을 사용하는 구조인데, 상점 페이지에서 이제 그 직접 웹소켓 연결을 시작하는 것이 크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상으로도 상점 페이지랑 그 시세 영역은 파일이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세 정보를 사용하는 곳이, 그러니까 파일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상점 페이지의 코드에서 유즈 웹소켓 훅을 호출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웹소켓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에서도 웹소켓 연결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코드의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리소스를 바라보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되면 댕글링 구독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댕글링 구독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갑 페이지 같은 곳을 보면은 지갑 페이지의 하위 두 컴포넌트에서 똑같이 잔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잔고 영역 1이 마운트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유즈 잔고 훅이 이펙트가 불리면서 잔고 구독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잔고 정보가 지금 구독 중인 상태가 되죠. 이것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 두 번째 상황부터 좀 문제가 시작됩니다. 잔고 영역 2에서도 잔고 구독을 똑같이 이제 시작하게 돼요. 훅이 불리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제 지금 구독이 두 번 되는 문제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잔고 정보가 구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잔고 영역 1이 언마운트가 되면은 그러면은 잔고 영역 1이 바라보고 있던 유즈 잔고 훅의 클린업 함수가 불리면서 잔고 정보 구독이 해지되고, 그래서 잔고 영역 2에서 잔고 정보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정보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댕글링 구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즈 잔고 훅을 페이지 단위에서 부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잔고 영역 1과 잔고 영역 2가 둘 다 언마운트 되는 경우에도 지갑 페이지에서 여전히 유즈 웹소켓과 유즈 잔고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를 구독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갑 페이지에서 유즈 잔고를 부르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에 대해서 코로케이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코드의 마지막 문제는 저희 서비스가 SP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페이지 내비게이션 간의 자바스크립트 컨텍스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페이지 이동 시에 웹소켓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상점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유즈 웹소켓 훅을 부르기 때문에 웹소켓 연결 이펙트가 처음에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점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거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전에 유즈 웹소켓 호출을 했던 것에서 클린업 함수가 불리게 되면서 웹소켓 연결이 한번 끊겼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유즈 이펙트가 불리면서 웹소켓 연결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동 간에 자바스크립트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는데도 웹소켓 연결이 한번 끊어졌다가 재연결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 페이지에서 또 지갑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참조 카운트를 도입해서 해결했는데요. 이제 웹소켓이나 시세 정보 같이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구독 시작과 구독 해지가 존재하는 개념에다가 참조 카운트를 각각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소켓이 어디선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웹소켓의 참조 카운트를 플러스 1을 하고, 그리고 웹소켓 사용이 종료가 되면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소스가 만약에 0보다 커졌다, 예를 들면 웹소켓을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 추가됐으면 그러면 웹소켓의 참조 카운트를 1을 올리면서 이게 0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웹소켓 연결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웹소켓 리소스를 바라보는 모든 곳이 다 사라지면 참조 카운트가 다시 하나씩 떨어져가지고 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웹소켓 리소스는 참조 카운트가 0이 된 걸 확인하고 연결 해제를 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데요. 이제 웹소켓과 시세 정보, 차트 정보, 잔고 정보에 각각 카운트가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상점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시세 영역이 시세 정보를 바라보게 되면서 시세 정보 쪽에 카운트가 1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세 정보가 웹소켓 리소스를 또 바라보게 되면서 웹소켓의 참조 카운트가 1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리소스들의 참조 카운트가 0이 아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웹소켓이 먼저 연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시세 정보의 구독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점 페이지에서 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상점 페이지에서는 시세 정보를 구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시세 영역에서 시세 정보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시세 정보의 참조 카운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정보의 구독은 이 시점에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 페이지의 차트 영역과 주문 영역이 각각 차트 정보랑 잔고 정보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의 참조 카운트가 1이 오르고, 그리고 이 차트 정보와 잔고 정보가 그 웹소켓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웹소켓의 참조 카운트는 0이 되지 않고 2로 그 0보다 큰 상황이 돼서 연결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차트 정보와 잔고 정보의 구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갑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지갑 페이지에서는 아까 그 댕글링 구독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지금 잔고 영역과 잔고 영역 2에서 각각 잔고 정보를 바라보고, 그래서 잔고 정보의 참조 카운트가 2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잔고 영역 2가 언마운트가 돼도 그 아까는 유즈 이펙트에 클린업이 불리면서 그 잔고 정보가 구독 해지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잔고 정보의 참조 카운트가 여전히 1로 남아있기 때문에 참조 카운트를 사용하는 접근에서는 구독이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웹소켓도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페이지의 모든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그 웹소켓 리소스를 바라보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언마운트가 되면, 그럼 웹소켓과 웹소켓을 바라보는 각 리소스의 참조 카운트가 모두 0이 되면서 그 웹소켓은 연결이 종료가 되고 그 잔고 정보에 대한 구독도 종료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참조 카운트 기능을 분자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도입을 했고요. 이 분자 라이브러리에서는 분자와 유즈 분자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분자 함수는 의존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상태의 단위고요. 그리고 유즈 분자라는 함수는 참조 카운트가 자동 관리되는 리액트 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라는 이름은 원래 그 리액트의 의존성 주인 라이브러리가 분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 라이브러리의 영감을 받아서 분자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조타이라는 그 시그널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상태 관리 단위가 아톰이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분자는 이런 아톰들을 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타이랑 같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실 조타이랑만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스탠드나 벨쇼 같은 다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랑 같이 섞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를 적용한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아까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코드랑 그 분자 리소스를 선언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각 리소스를 보면 이제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 웹소켓 연결을 하고 클린업 함수에서 웹소켓 정리하는 부분을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러면 아까 유즈 이펙트 코드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다른 리소스들부터 조금 다르게 돼요. 왜냐면은 그 각 리소스들은 웹소켓이라는 그 의존성을 갖고 있어서 이 의존성을 각 분자에다가 기술을 해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즈 이펙트를 사용했던 때의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자를 적용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까는 페이지 단위에서 유즈 웹소켓 호출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화면에 실제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소스가 필요한 곳에서만 그 유즈 분자 호출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존성 그래프 상에서의 그 코드가 적용된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가 해결한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 아까 그 웹소켓의 연결과 정리를 담당하는 곳과 그 웹소켓의 상태를 사용하는 곳이 달라가지고 같은 관심사 간의 코로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개념과의 의존 관계를 기술해서 그 리액트 컴포넌트 상에서는 그 상태를 그 가져다 쓰는 것만 신경 쓰도록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즈 분자 훅 호출에 인자로 들어가는 분자 상에서 고트 디피니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트 디피니션을 통해서 이동한 코드에는 그 리소스를 초기화하는 코드랑 정리하는 코드만 존재해요.
그래서 분자를 이용하는 코드면 어디서든 그 해당 리소스를 초기화하고 정리하는 코드로 쉽게 찾아갈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같은 리소스를 바라보는 곳이 여러 군데가 돼서 댕글링 구독이 생기던 문제는 이제 유즈 분자가 렌더 트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동안은 리소스 구독이 해지되지 않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그 유즈 분자를 호출하는 컴포넌트들이 렌더 트리에서 전부 날아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소스 구독이 해지되기 때문에 아까 그 페이지 컴포넌트로 그 구독하는 훅을 올렸을 때에 더 이상 그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구독하는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이동 간에 웹소켓이 재연결되는 문제는요. 이제 댕글링 구독 문제를 해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 유즈 분자가 렌더 트리 어딘가에서 사용되는 동안은 웹소켓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참조 카운트 개념만 존재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 이동 간에 일순간 카운트가 0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분자에서는 그 카운트가 0이 된 즉시 리소스 정리를 하지 않고 set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한 틱을 기다린 다음에 그때도 카운트가 0이면 리소스를 정리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 이동 간에 분자를 사용했을 때는 웹소켓 연결이 잘 유지가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그 분자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리액트에서 웹소켓 재연결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그 분자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npm이랑 JSR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